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입니다. 칠박 10일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을 기반으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도 확대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주요 성과를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렇게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숨가쁜 다자 외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번 순방의 총평부터 들어본다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됐죠. 숨가쁘게 이제 그 외교 일정을 수행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해서 올해 취임 첫 해 다자 외교 일정이 끝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G20 정상회의를 참석을 통해 가지고 4개국을 순방을 하셨어요. 네.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그렇기 때문에 취임 초기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미협력을 강화를 하고요. 그 한미일 협력도 증대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주변 사관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우리의 안보 환경, 외교 환경을 이제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다자 외교 계기에 이제 우리의 외교 지평을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로 이제 확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시장을 갖고 있고요,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워낙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 조치로서 우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어떤 그 시장을 다변화하고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어떤 그 지평을 확대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교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순방 성과도 짚어봐야겠죠. 먼저 UAE부터 살펴보면 협력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협력의 지평을 넓힌 거죠. 그래서 주로 중동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에너지, 네. 건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방산, 우주, 바이오 이런 분야까지 어떻게 본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에까지 이제 중동과의 협력을 이제 증대 나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중동 지역도 오일머니라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그런 한계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요. 미래를 위해서 중동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런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양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봤을 때 그렇게 그 UAE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실질적이지 않거든요. 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한국입니다. 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국가들과 윈윈하겠다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협력 관계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까지 체결해야 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방산 협력도 이어졌는데요. 방산계의 큰손이라고 불리죠. UAE부터 튀르키예까지.
이번에 방산 세일즈 외교 경제적 효과 그리고 파급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방산도 원전과 더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대륙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에서 또 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그러한 방산 시장에서 어떤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뭔가 가성비 있게 자국의 현실에 안보 현실에 맞는 그런 무기를 구매하고 안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그러니까 그 중동이 특히 이제 안보 측면에서 기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괴리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가 있으면서도 지역 여건에 잘 맞는 그러한 그 방산 무기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 원전과 더불어서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탑다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규모가 큰 덩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산 세일즈 같은 경우에도 경제 효과가 한 150억 달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국가가 담보를 해줘야지만 상대국에서도 그걸 믿고 이제 그 무기 구매 그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그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산 부분에서 약속을 해주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성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산 외교에 어떤 그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제 매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내구성, 그다음에 그 뛰어남,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이 방산협력을 통해서 그 해당 국가에 줄 수 있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협력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방산 어떤 그 세일즈가 어떤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UAE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게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이것을 한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난 성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AI 이니셔티브를 천명을 하고 3대 AI 강국으로 한국이 거듭나겠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발표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 AI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그러한 그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이러한 포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같은 AI의 선진국들하고 좀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고, AI 시대에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AI 강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수혜국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자기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AI의 강국으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크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한국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AI 분야에서의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상당한 전력량이 필요하니까 원전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역량을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이 갖고 있는 제반적인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방문 성과도 보면은 이집트와는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정상회담이 딱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둬서 협력을 진행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네. 그다음에 원전, 바이오,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이집트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이집트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국이 중동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집트 협력,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집트가 그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서 중동에 그 걸쳐 있는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를 그 교두보 삼아 가지고 우리의 시장과 외교를 이제 그 지역 내에 이제 투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의 안보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며 그 어떤 경제 협력에서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인적 교류에서는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샤인 이니셔티브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구체화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 부분, 이집트를 방문한 이 대통령,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서 중동과 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S는 스테빌리티, 안정을, H는 하모니, 조화를,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N은 네트워크를,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합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 두 가지 기적을 하나로 잇고 세계를 향해 함께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네,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모습 보셨는데 샤인 이니셔티브 핵심이 뭡니까? 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동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해서 반짝반짝 빛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샤이니 그 의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발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화와 번역, 문화 세 가지 영역에서 그 한국과 어떤 그 이집트, 중동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인에서 S가 스테빌리티, H가 하모니. 그러니까 이게 평화, 안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 간에 이제 뭔가 스테빌 안정성을 대립하고 이런 부분을 줄여서 안정성을 증대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생하기 위해서 하모니,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한반도에서의 스테빌리티와 이제 그 하모니를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크게 확대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 번영은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혁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AI로 그 대별되는 중요한 기술 발전에 있어가지고 혁신을 함께 해나가자, 이런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문화, 교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이제 인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튼튼하게 만들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트워크와 이제 인적 교류, 에듀케이션, 이걸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낸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이 중동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는 걸,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에 이어 G20이 열리는 남아공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번 G20 회의에 세 가지 세션에 모두 참석해서 발언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처럼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는 않습니다. G20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에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후, 재난, 에너지, 식량의 복합 위기 또한 그때와 같은 책임감 있는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기여하겠습니다.
네, 기후, 에너지 등 이 위기를 연대로 극복해 나가자라는 회복력 있는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자무역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신 건데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제가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이었고요. 세 개 세션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속 가능, 포용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다자무역, 자유무역을 이제 그 증대해 나가는 부분. 두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를 다루는 회복력 있는 세계. 세 번째가 AI 열매를 함께 공유하는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처음 개최된 그런 정상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 글로벌 불평등에서 고생받고 있고 또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로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자무역, 자유무역을 증진해야 된다. 그래서 WTO 체제를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 그래서 한국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보여주신 거고요. 식량 안보도 굉장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다른 거고요. 마지막에 이 AI로 대별되는 어떤 미래 첨단 기술의 열매를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만 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포용 있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 발전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한국이 책임 있는 핵심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G20 정상회의에서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격 5개국 협의체 믹타 정상들과도 회동을 하고 또 프랑스 정상, 독일 정상과도 연이어서 만났는데요. 특히 독일 총리에게 통일 노하우 있으면 알려달라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다자회의 계기에 이제 그 다양한 양자 협상이 열리는데요. 믹타 같은 경우에는 그 5개 중견국의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다자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그 무역 경쟁을 하고 특히 미국이 다자무역, 자유무역을 거부하면서 일방적 공세적인 그런 통상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같은 그러한 중견국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유무역, 다자무역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러한 회의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잖아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그 경제적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약식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양권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생각하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면 항상 그 한반도의 통일, 분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 정상을 만나서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8년에는 G20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의장직을 수임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 APEC 정상회의도 언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말씀해 주신 G20 정상회의도 이제 2028년에 의장국으로 수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뭐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그 상당히 그 커진 국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해외를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지는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섰구나.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커졌구나. 그래서 전 세계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우리의 그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이 이렇게 다자회의를 수임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자회의 그 수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나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방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는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또 보훈과 관련한 MOU가 체결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한국 전쟁이 있어가지고 어떤 참여한 그러한 그 규모가 큰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4강전을 하면서 어떤 그 한국과 그때 터키였죠. 그 터키가 보여줬던 그 훈훈한 모습.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군을 보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는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는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유럽과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튀르키예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 파트너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보훈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훈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됐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전에 참여하신 그러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이러한 그 혈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 양국 간의 관계를 끈끈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훈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 그 캐치를 해서 이번 MOU를 맺으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확대하는 그러한 토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박 10일 외교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순방 이후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첫 해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번 G20 정상회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자 외교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올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올해 국익 중심 실용회기 토대를 닦았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확대된 지평을 이제 돈독히 하고 공고히 하는 작업을 이제 2년 차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